이거를 환자분이 직접 내 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걸 거르고 정제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환자분의 질환은 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라고 잘 끌고 가고 잘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깨가 아픈 진짜 이유는 뭘까요? 뭐가 제일 이 사람의 어깨를 괴롭히는 요소인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MRI를 찍어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병들이 다 보여요. 뭐 어깨가 사실 회전근개 힘줄이 좀 다소 안 좋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의 가장 불편한 점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어깨가 뭐 많이 아파서 오셨어요. 아픈 거의 총 지분을 100이라고 따집시다. 오십견 때문에 아픈 게 한 90이고 회전근개 때문에 아픈 게 한 10이야. 그럼 회전근개 치료할 게 아니죠. 그거는 50견을 치료를 해야 되지.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깨를 뭐가 제일 괴롭히고 있느냐 그거를 긁어줘야 되지. 사실 근데 이 사람의 어깨에서 뭐가 제일 문제다라고 이제 파악하기까지는 지금의 저는 그냥 뭐 와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뭐 좀 만져보고 하면은 이제 치료 계획이 딱 서긴 섭니다. 이 사람 어깨는 이렇게 해줘야 좋아지겠구나. 근데 뭐 물론 굉장히 드문 경우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셨는데 원인이 어깨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목에서 신경통이 뻗쳐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 생기는 병이라고 국한을 지었을 때는 뭐 대략 만져만 보면은 사실 방향성은 나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과 오십견을 집에서 구분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히 찾아보면은 특정 각도에서 힘을 쓰는데 아프면은 그거는 뭐 회전근개 증후군이다. 아무리 힘을 써도 어디에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뭐 오십견이다. 뭐 이렇게 말을 쉽게 하기도 하시던데 오십견 환자분들도 저 특정 각도에서 아파요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당연히 그것도 어디 특정 각도에 가면 아파지거든요. 오십견도 움직임이 제한되는 건데. 그리고 회전근개 증후군 환자분들도요. 이거 끝까지 못 올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파서. 정말 이게 환자분의 힘줄 상태라든지 결국 따지면 오십견은 인대의 문제거든요. 그 인대의 문제인지를 정말 의사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방향을 좀 치료하겠다. 또 그걸 이제 결정짓는 가장 첫 갈림길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각도에서 아파요. 힘을 써도 팔이 안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걸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마다 다 성격 다르시고요. 환자분마다 통증을 견디는 정도도 너무 다르고요. 어느 정도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요. 생활 습관도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각도에서 팔이 아파요. 이것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들도 쉽게 구분 못하나요?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어깨 따로 좀 잘 아는 의사 아니면은 이게 충돌 증후군인지 오십견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많아요. 진짜로요. 사실 이거는 만져보면 알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어깨를 우리가 무슨 뭐 MT캔 테스트, 뭐 풀캔 테스트 막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어깨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깨 내부에서 그 구조를 자꾸 들여다 봐야 돼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네?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힘을 쓸 때 얘가 자극을 받겠네?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지? 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근육이 어떻게 힘을 쓰고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진짜 화라락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만져만 봐도 이건 무슨 병이겠구나 거의 짐작이 가요. 물론 이게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어떤 힘줄을 좀 더 많이 쓰고 누구는 힘줄을 더 많이 못 쓰고 이런 차이 때문에 물론 저도 영상 검사를 꼭 보긴 봐야 됩니다. 어떤 힘줄이 안 좋겠구나까지는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어도 그 힘줄이 얼마나 안 좋겠구나는 제가 상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상 검사 저도 당연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좀 더 이런 개념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냥 만져만 봐도 이게 오십견이다, 회전근개 증후군이다, 이게 충돌 증후군이다 정도는 구분이 가죠. 생각보다 우리 몸의 그 통증을 느끼는 위치 감각이 얼마나 부정확하냐면은 나는 등이 아파요 라고 하셨는데 어깨 질환이에요. 반대로 똑같이 나는 어깨가 아파요 라고 오셨는데 알고 보면 목 질환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사람들마다 쓰는 언어가 너무 달라요. 아프다,
뭐 찌릿하다, 저리다 이런 표현들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다 섞어서 쓰시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이분이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지? 뭘 아프다고 하는 거지?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지? 를 의사가 구분을 해서 정말 그걸 찝어내야 되지. 그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정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걸 거르고 정제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규격화된 언어를 만들어서 다시 의사가 흡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그 채로 이거를 환자분이 직접 내 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결국 대신 공부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질환은 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라고 잘 끌고 가고 잘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